들어봐. 그 이차함수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다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까? 이차함수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냐면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뭘까? 그리고 알파, 베타는 뭘까에 대한 이야기야. 마이너스 A 그치? 위에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아래 거는 뭐가 되지? A분의 C. a분의 c가 되죠. 이거는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 2차 방정식이고 여기에서의 약간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외우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일단은 3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더라? 현우야? 3개잖아.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세 번째 건 보통 감마 이렇게 쓰거든. 이거 R이 아니라 감마야, 감마. 그래서 R은 이렇게 쓰고 감마는 이렇게 써. 헷갈리는데 그냥 알파, 베타 옆에 있는 건 감마라고 읽으시고요. 단독으로 이렇게 써 있으면 R이라고 읽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약간 문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파, 베타 옆에 있으면 얘 뭐라고 읽는다고? 감마 이렇게. 그래서 감마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독으로 돼 있을 때는 R. R은 보통 어디다 많이 쓰게 되냐면은 비율 같은 거 얘기할 때 R, 그러니까 비율, 레이시오 해가지고 그 비율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이 쓰고, 그리고 반지름 얘기할 때 R이라고 많이 쓰고. 지금 감마는 알파, 베타, 그 다음 감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근에 대해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외울 때도 A랑 B만 있을 때는 두 개를 더하고 곱하고 그런 것만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A, B, C가 됐을 때 나왔던 건 뭐가 있었냐면요. A랑 B랑 C를 더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AB 그리고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ABC도 있었잖아. 그래서 그 근이 3개가 되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조금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주게 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그리고 감마, 알파 요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3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같은 경우에는 안 바뀌어.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고.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도 안 바뀌어. 그냥 a분의 c야. a분의 c야.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 놓으면 그냥 a분의 c야. 그러니까 모든 근의 합은 언제나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는 봐봐 눈치껏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은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쓰시고요. 분모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A가 들어가죠. 그러면 A분의 BC D가 오겠죠. BC D가 오겠죠. 이런 느낌으로 공식을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다. 약간의 확장의 관점으로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 그러면 그치 87번 한번 풀어봅시다. 87번은 그냥 공식 바로 적용하는 거네. 그럼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a분의 b.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분의 4가 되죠? 답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c. 그래서 1분의 3이 되죠? 그래서 답은 3이 되는 거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결과는 뭐가 됩니까? 5가 되는구나. 이 정도는 사실 암산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한 번만 적용 연습 보여드립니다. 괜찮지요? 88번 한번 풀어볼게. 앞에서 했던 곱셈 공식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60페이지를 넘어가면서 기말고사 시험범위야.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60조까지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범위가 되는 거지. 봐봐. 기말고사 시험범위인데 88번 문제가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공식들이 계속 쓰인다는 거. 그거 잘 보셔야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괄호 1번, 괄호 2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일단은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제 암산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결과 몇 나오냐면요.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얘는 결과 2 나오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이것도 1 나오네요. 한번 해보시고요.
요걸 활용해서 괄호 1번을 구해야 되는데 괄호 1번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곱셈 공식은 몇 번이지? 몇 번 공식이 떠올라야 돼? 5번 공식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통째로의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 더하기 2배의 2알파 베타, 2베타 감마, 2감마 알파 요건데 걔는 2로 묶어주게 되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너는 몇이 된다? 1이 된다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몇이야? 2죠. 그래서 2 곱하기 2 해주게 되면은 4가 된단 말이야. 맞니?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3이어야 되죠. 그래서 너는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요게 답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말고사 시험범인데 이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이 공식들이 계속 쓰인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들은 앞으로는 계속 상식으로 너희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모르면 안 된다고.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 것들을 자꾸 복습을 하면서 너희들 것도 다 소화를 시켜놔야 된다는 거야. 알지?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공부해야 돼. 특히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얼마나 센 기초냐면 상당히 센 기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면 안 돼. 이런 수준이야. 알겠지? 이것도 모르면 안 돼. 이런 수준이니까 반드시 다 소화를 시켜줘야 된다. 다음 괄호 2번. 이거는 뭐 하면 되죠? 그냥 통분만 하면 되죠. 통분만 하면 됩니다. 분모가 뭐로 통분되죠?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되죠.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이 되면요. 여기에다가는 뭘 곱해야 돼? 베타, 감마를 곱해야 되고 여기다가는 뭘 곱해야 돼? 감마, 알파를 곱해야 되고 여기다 뭘 곱해야 돼? 알파, 베타를 곱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알파, 베타, 순서를 좀 매너상 한 번만 바꿨을까? 여기다가 뭘 곱할 거라고? 여기다가는 베타, 감마를 곱할 거라고. 알파가 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되기 위해서는 베타, 감마가 추가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앞에 거에다가는 여기다가는 곱하기 뭐를 해야 된다? 곱하기 베타, 감마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베타, 감마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뭘 곱해줘야 된다고? 여기다가는 곱하기 베타는 있으니까 감마, 알파를 곱해줘야 돼. 그래서 감마, 알파를 곱해줘야 돼. 그래서 더하기 감마, 알파를 곱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뭘 곱해줘야 된다고? 여기다가는 알파, 베타를 곱해줘야겠죠? 알파, 베타. 그래서 더하기 알파, 베타를 더해줘야 된다. 그지? 순서는 이게 예쁘진 않죠. 그래서 예쁘게 순서대로 다시 적어주면요. 어떻게 돼?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매번 위에 것처럼 쓰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알지?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정리해서 바로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여야 조금 더 생각이 빨라진다. 알겠지?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요거 내용 다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1분의 2가 되니까 답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괄호 3번 중요하네요. 괄호 3번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괄호 3번. 괄호 3번은 두 가지 관점을 보여드릴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을 보여드릴 건데 뭐냐면요.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 곱하기 감마 더하기 1이야.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 곱하기 감마 더하기 참여 안 돼! 1이야. 얘를 그냥 전개할 수도 있는데 곱셈 공식 8번을 이용해서 전개할 수도 있거든. 곱셈 공식 8번이 뭐냐면요. x 더하기 a 그리고 x 더하기 b 그리고 더하기 x 더하기 c 요게 곱셈 공식 8번이에요. 그럼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x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x 더하기 abc 요게 곱셈 공식 8번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여기에 x 대신에 1 그리고 a 대신에 알파 그리고 b 대신에 베타 c 대신에 감마를 썼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1을 집어넣고요. a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고요. b 대신에 베타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c 대신에 감마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순서가 1 플러스 알파 그리고 1 플러스 베타 그리고 1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잖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요거랑 요건 똑같은 거지? 그지?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그냥 갖다 대입해 주면 된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1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곱하기 1 여기 곱하기야. 그지? 1 그리고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맞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몇이라고? 1이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요? 1의 세제곱은 1 더하기 1 곱하기 1의 제곱은? 1 곱하기 1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1이니까 1 곱하기 1의 제곱은 1이죠. 더하기 여기 이만큼 몇이야? 2죠.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 2가 되고요. 알파 베타 감마 몇이라고요? 1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총 정답은 몇이 된다? 5가 된다. 이게 첫 번째 관점. 되셨습니까? 다음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여기 지워도 되니? 지울게요. 이런 겁니다. 어떤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냐면요. 이런 걸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우지? 이렇게 되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지? x-3, x-4는 0. 그렇게 세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세울 수도 있다고 얘기했냐면요.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이라고 세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둘이 더해서 합 x 플러스 둘이 곱해서 12는 0.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세울 수도 있다고 했냐면요. 요건 너희들 잘 하잖아. x-3, x-4는 0.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식이랑 이 식은 어떤 식이야? 같은 식이었죠. 그리고 그 식 자체는 항등식이었다. 이런 관점이 있었단 말이야. 맞니? 기억나지? 요런 느낌을 살려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요 느낌을 살려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여기 지운다. 지우고 다시. 이 3차 방정식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집중해. 이 3차 방정식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 권지호,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 인수분해요? 마이너스 1씩 집어넣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저기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면요. x-알파, x-베타, 그리고 x-감마는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라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식이랑 이 식은 어떤 식이 되는 거야? 같은 식이 되는 거야.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관계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는 뭐야? x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x 마이너스 감마라는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이걸 활용해서 여기 이걸 만들고 싶은 거거든? 지금 이게 항등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만들고 싶은 거야. 얘가 항등식인 이유는 뭐냐면요.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이 완벽하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는 항등식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얘를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알파, 베타, 감마에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럼 알파, 베타, 감마의 부호를 플러스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 전부 다한테 마이너스 1을 하나씩 주면 되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민호야? 알 것 같아서. 그죠? 앞에 마이너스 하나가 붙겠죠. 맞습니까? 마이너스가 짝수에 들어가면 전체 부호에 영향이 없지만 홀수계가 들어가게 되면 전체 부호에 영향이 생겨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딱 땡기면서 어떻게 해야 돼? 알파 마이너스 x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x 그리고 감마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게 뭐가 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x에다 몇 집어넣고 싶어? 1 집어넣으면은 알파 마이너스, 그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이 되죠? 1을 집어넣으면은. x에다가 몇을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알파 마이너스 1이 몇이야? 알파 더하기 1이 되잖아.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싶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좌변이.
맞습니까?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1 그리고 감마 마이너스 1이 되죠. 좌변이 몇 나와요? 마이너스 5 나오죠. 우변은 여기에 마이너스 붙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몇이 되는 거야? 너는 5가 되는 거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천천히 이해해 보시고 지금 이해 안 되면 말씀하세요. 시연이 조금 힘든가 본데?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알파 마이너스 1이 그치? 내가 지금 잘못 설명했잖아.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데 여기 플러스 1 돼야지. 맞지? 응. 그건 내가 잘못 설명했어요.